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목사님. 양평고속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양평고속도로는 그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에 6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면서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노선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 아직 의견이 어떻게 될 건의했습니다. 건지는 안 나왔습니까? 그까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받고 사실은 뭐 오늘이 지금 7월 10일인데 제대로 된 상임위가 오늘 처음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있어야 예산을 드리죠. 논의가 없는데 예산 아니, 바꿔서 예산은 하겠다 제가 하면 62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것 아니, 아닙니까? 예산을 62억을 그러니까 받아놓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작년에 지금 62억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빨리 국회와 그 부대의견에 달려 있는 62억에 대한 이 집행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검증기관을 국회와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그러니까 기관,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바뀐 안이 아닌 원안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토부는 지금까지 거부해 왔거든요.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원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BC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21년도 5월에는 분명히 BC가 KDI에서 검증했던 게 높았습니다. 근데 23년 9월에 갑자기 낮아진 이것들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BC가 나왔던 게 갑자기 낮춰지고 새로운 안이 더 높게 책정된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혹시 모를 뭐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정현 전 의원님 말씀하신 예. 내용이 지난해 늘 그렇죠. 그러니까 했던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래서 제가 뺑뺑 돌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말씀 그래서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받은 드리는 거는 건데요. 62억 예산을 받아놓고 있고요. 그거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어느 안으로 가든 빨리 해라는 뜻의 예산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기관을 저희들 마음대로 선정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결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예.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제3의 검증기관을 가지고 논의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가능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따로 찾아뵙고 뭐 어느 의원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당 정책위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저는 예산을 62억 받아놓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회 부대 의견에 달려 있는 대로 사실 저는 이게 집행해야 협의 되는 문제는 의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하고 상의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을 선정해서 행정으로 가도 좋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독단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행정에서 독단으로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가 지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의혹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 같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해 답변 국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그 의혹이 상당히 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예산안 62억 원이 제3 언제쯤 나올까요? 그러면 이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나요? 그거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 나갈지는 한번 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좀 빠르게 결정을 짓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이해해도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책이 있어야 저희도 이후에 검증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산 문제도 그때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62억 그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구간에 대한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예정이 된 것 같고 다만 그 예산이 들어갈 때 부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예결위 부대 의견이죠. 예. 결국 이제 예산이 확정될 때는 예. 그 예결위에서 이제 부대 의견을 넣는데 그 당시 부대 의견 내용이 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 없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예산이 62억이 편성 확정이 될 때는 이 부대 의견 성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사실상 정부에서도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부대 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상치되게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이 특검 사국조를 주장을 하는데 그 사국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대 의견을 감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행을 할 수가 없죠. 예. 실행을 할 수가 그러니까 이 없어요. 부대 의견 지금 민주당의 방침이 이 부대 의견과 지금 상치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조속하게 실마리를 풀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 뭐 참여를 했고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두 가지 쟁점이 뭐냐면 첫째 쟁점은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변경됐느냐 하나가 쟁점이 있고요. 그러면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노선이 변경되었는데 원안과 그 변경된 소위 추진하고자 하는 대안이 어느 것이 나냐 하는 그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대 의견에 달린 것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 거, 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의사결정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인 거고요. 그 지금 예결위 작년 예결위 부대 의견에 달린 것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한 거니까 지금 논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고발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 고발이 돼 있는데 전혀 저희가 안 돼.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있으면 뭐 저희들도 기다리거나 과정을 할 텐데요. 전혀 조치가 없어요. 저희들 뭐 당연히 그 국정감사 그 결과로 이제 고발 조치도 하고 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없고 국토부에서도 그 국정감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뭐 정당하게 그거 보고를 해주면 그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 의견을 몇 말씀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의 대상은 그 고속도로 2년 동안 KDI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정부 인허가까지 득하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갑자기 종점이 변경된 그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 부대 의견에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검증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결위 부대 의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노선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1조 8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자들 중에 뭐 단 한 명이라도 소환됐다라고 하는 제가 언론 기사도 본 적이 없는데요. 설사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행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도로 행정이 적절하게 작동했는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토부의 대응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변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국회의 상임위에 속여서 답변하고 또 실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관련 증거 자료가 나오자 인정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고속도로 사업의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나
또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하고는 무관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의혹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그러면 뒷단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간사님 말씀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아니 위원장님은 첫 번째 게 정리가 되지 그렇죠. 않으면은 네. 두 번째 걸 진행하면 안 된다는 아니 입장이에요. 어떻게 두 번째 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말씀이고 네. 간사님은 첫 번째 거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 거는 애결위에 예산이 잡혀 있고 부대 의견을 다뤘으니 정부에서 그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뭐 두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듣기에는 두 분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김도읍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을 따라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부대 의견을 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치적으로 서로 좀 논의하셔서 정부에 국회 입장을 알려주는 게 그게 사업 추진에 아니, 좋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그거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는 근데 이야기예요. 의원님,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셔야 될 게 그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그 기조하고 그 이제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 왜 바뀌었냐? 저희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간사님이나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쭉 했던 내용이 이제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지금 제안해 주신 이런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간사님들이 논의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